네, 안녕하십니까. 센티움 국어강사 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 이제 오늘 국어 관련된 말씀 드리려고 왔고요. 저희 이제 설명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와 그다음에 PPT 화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이 너무 잘 나왔네요. 부담스럽게. 네. 네.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2008년부터 압구정 대치에서 수업을 했고요. 압구정에서는 정보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대치 러셀, 그 다음에 현재는 세정학원, 대치 세정학원, 대치 명인학원, 대치 현탑학원 등 출강하고 있고요. 저서가 이제 제가 쓴 게 비유와 상징이라는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전국 교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올해 이제 10월 16일 내일이네요. 내일 출간될 예정인 이투스의 수능 바이블 입문 문학 독서 파트를 제가 감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1학년 원래 이제 바이블이라는 교재가 3학년 교재였는데 반응이 좋아서 1, 2학년 것까지 만들었고요. 그 1, 2학년 교재를 이번에 저희 교재와 함께 부교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고등 모드로의 전환, 고등국어 모드로의 전환, 요거가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국어하고 고등학교 국어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 모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빨리 좀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밑에 이제 봐주시면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세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가 논리적 이해. 중등 국어는 아무래도 전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에 많이 이제 치중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 기본적인 시가 뭐냐, 기본적인 문법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교과서 위주로 보는 게 중심이라면, 고등 국어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논리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 가부 판단을 하는 게 문제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해 문해 중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새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글 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아주 진중한 편은 아니고 좀 이렇게 약간 활발한 편이라서, 아이들 이제 쉬는 시간에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근데 핸드폰 당연히 보잖아요. 뭘 보고 있나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짧은 영상을 봐요. 한 1분 30초, 2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팝타임한 영상들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이들이 좀 집중력이 굉장히 짧겠구나.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해 문해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걸 불현듯 깨달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이 머리도 되게 좋고 논리적인 판단도 잘하는데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고등학교 가서는 잘 읽어야 되고 많이 읽어봐야 되고 한다라는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나와 있듯이 이따가 이제 학교에서 제가 소개도 드리겠지만, 고등학교 국어는 교과서 내용만 나오지 않아요. 교과서 외에 외부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좀 이따가 학교 하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개념 적용,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문학 개념이라는 게 중학교까지는 되게 단순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사람 의견이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갈리지 않는 객관적인 요소 위주로 출제가 된다면, 고등학교는 조금 갈립니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좀 주관적일 수 있는 내용들이 문학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기출을 통해서 그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게 중학교에서 같은 작품이어도 중학교에서 다루는 내용과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이 좀 다르구나. 이제 설명의 자료에만 있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예시문항이라고 해서 대치동의 어떤 중학교 기출문제입니다. 가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어떤 중학교랑 그다음에 어떤 고등학교에 같은 작품의 이제 문제 두 개를 제가 뽑아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제 그 작품의 2에 보면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5번 선지에서 이미 가시자마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중학교 3학년 대치동.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같은 부분에 대해서 2에 보면 가시는 듯 오셔라는 당부 혹은 호소의 말을 던진다. 그러니까 이걸 당부로도 볼 수 있고 호소로도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은 이거 되게 주관적이구나.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구나.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주관적인 부분들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내신 대비하면서 이 부분은 주관적이니까 꼭 선생님한테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국어 준비 과정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 주시면 이제 학교대학교 저희 이제 압구정고 그다음에 현대고 한대부고를 되는데 요거는 이제 PPT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자료들을 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새로 업데이트를 한 부분이거든요, 자료가. 일단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비상박 교과서를 쓰는데 선택형 20문항에 서술형 6문항, 26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현대고는 창비 교과서를 쓰는데 선택형 24문항, 서술형 6문항 해서 문항수가 좀 많았고 난이도도 좀 높았습니다. 한대부고가 굉장히 특이한데 20문제 나왔어요. 교과서 비상박 쓰는데 20문제고 좀 봐주시면 그 단답형 문항당 15점입니다. 서술형 2문제 30점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 7.5점, 7.5점, 6점, 9점. 9점짜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러니까 한대부고가 톤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이제 소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 양을 줄이고 대신 왜 그런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위험도가 높은 한 문제 틀리면은 뭐 9점짜리 틀리면은 잘 받아야 나머지 다 맞아요. 91점 이렇게 되는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뒤에 보시면 글씨가 좀 작은데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 이제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 교과서의 내용들을 활용했고 교과서 외에 현대시라든지 외부 프린트 같은 거 그리고 프린트를 주긴 했는데 프린트에서 벗어나는 내용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관련된 기사를 보기박스로 준다라든가 이거 읽을 줄 알아야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거의 안 썼어요. 수필 한 편, 문법 요소, 대화 원리 이렇게 돼 있고 교과서 밖에서 무려 현대시가 8편 나왔는데 8편 중에 2편은 보기박스로만 등장을 했고요. 수필 한 편, 그다음 품사, 형태소, 문장성분 저 부분을 봐주셔야 되는데 저게 교과서에 없어요. 품사, 형태소, 문장성분 이런 걸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출판사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요소가 문법에 관련된 부분이 딱 3가지 있어요. 3가지. 하나가 올바른 발음과 올바른 표기, 음운 변동 맞춤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법 요소. 그러니까 정말 전형적으로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쓰는 방법만 딱 배울 수 있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리고 이제 국어의 역사, 뭐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런 게 들어가는 이 3파트밖에 없는데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품사, 형태소, 문장성분 이런 게 다 나왔어요. 나온다고 했었고 문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현대고는. 한대부고는 교과서에 있는 뭐 현대시 2편, 그 다음에 현대소설 1편, 음운 변동 파트, 그리고 교과서 밖에서 이제 현대시 2편, 현대소설 1편, 뭐 독서 1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기출예시 한 번만 봐주시면 이게 외부 비문학 지문에서 나온 문제거든요. 저게 6점짜리 문제였습니다. 6점짜리 문제인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를 부분 긍정 방식을 적용해 고쳐 쓰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특혜를 받았다를 부분 부정 방식을 적용해 고쳐 쓰라. 저 내용만 보면 상당히 어렵죠. 도대체 부분 긍정이 뭐고 부분 부정이 뭔가. 근데 그 부분이 지문에 나와 있고 일단은 지문 내용을 그러니까 이해를 정확하게 해둬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저런 문제가 파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장 기본이 독해예요. 가장 기본이 독해고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새 학교가 조금 이제 방향성은 다릅니다. 이제 뭐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하지만 킬러 문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고는 굉장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문법 비중이 높게 그 다음에 한대부고는 많이 까다롭진 않으나 약간 수능 스타일에 좀 포커스를 맞춘 이제 이 친구들이 제가 확정적으로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정시 비중이 좀 높아요. 좋은 학교를 이제 진학하는 친구들 정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시키는. 그래서 한대부고는 좀 까다롭긴 한데 잘 따라가면 수능 준비까지 좀 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그래서 수업이 수업 체계가 일단은 논리적 이해를 연습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자체 교재를 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국 이제 단위로 사용되는 비상
교재 지필 경력도 있고 해서 제 교재를 쓰고요. 그 교재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학과 문법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문학은 이제 주로 이제 1학기 때 특히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학의 갈래, 문학의 효용 파트, 그리고 문법에서는 올바른 발음, 뭐 표기, 문법 요소 등이 교과서에 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전체가 다 나올 수 있어서 체계적으로 문법 전 부분에 대해서 겨울방학 동안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독해문에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설명 자료에는 7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저희 그 자료에 과제 자료예요. 과제 자료인데 일반적인 과제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문을 주고 그냥 지문을 풀어라가 아니라 일단 먼저 한번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도덕적 딜레마란 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써오겠죠. 그러면 써온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첨삭을 해서 그날 당일날 저희 이제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제가 닥달하면서 이제 특훈시킨 조교들이 있습니다. 저만 보면 째려보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간단하게 첨삭을 해주고 첨삭 결과를 다 저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복사해놓고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하고요. 아이들이 일단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본인들이 써보고 그다음 요거와 관련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능 바이블 입문이라는 교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를 풀고 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관적 적용, 개념 적용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2008년부터 대치동 수업을 해서 고1, 고2, 심지어 이제 고3까지도 내신을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치동이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더 중요한 거는 기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출 자료들을 이게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쉬운 말씀은 아닌데 이게 고를 줄 알아야 돼요. 문제를. 그러니까 그냥 자료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문제들이 아이들이 혼선을 갖는 어떤 문제들이 주관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강사가.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골라서 대치동 기출문제들 그다음에 여기 압구정 기출문제들을 취합을 해서 거기서 선별을 해서 일단 그거를 저희 과제 자료로 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시조집이 하나 있는데 이 시조집 요게 이제 여기 시조가 있고 뒤에는 어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이들 시험에. 그러니까 보기 박스로 나오거나 선지 5개 깔아놓고 고르기 하거나 좀 극단적인 사례로는 예전에 한 3년 전에 서초고등학교에서는 전체 27문제 중에 13문제가 그 시조 문제였어요. 1번부터 5번에 다 시조가 깔려있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사례인데 일단은 시조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수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읽어올 분량들을 주고 그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수업 뭐 일정과 관련돼서는 뭐 이제 스타트업, 빌드업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날짜나 이런 것들이 맞춰지면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6주에서 11월 중순에 일단 처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2월 이제 25일께 해서 이제 12주짜리 기말 중간고사 들어가기 전까지 진행되는 본 강좌 2번의 강좌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요 이제 뭐 스타트업에 어떻게 진행하고 빌드업에 어떻게 진행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거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방학 동안에 문자가 나갑니다. 문자가 나가는데 이게 매일 아침 10시에 나가요. 아이들한테. 어머니들께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수업에서 이제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 고등 모드로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고등학교 국어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걸 깨닫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매일 공부하는 거. 아이들이 사실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국어는. 뭐 아시겠지만 영어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가서 여기 영어인데 가서 일단 어학연수하는 거죠. 항상 계속 그 상황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 언어를 쓰는 상황에.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할 수 있게 아이들한테 일일 과제 형태로 과제가 나가고 이렇게 이제 매일 아침에 문자가 있지 않게. 그럼 저희가 이제 나가는 과제가 이제 독서 분석 아까 보여드린 거 하고 그다음 문학 과제, 기출 문제에서 선별한 문학 과제 풀고 수능 바이블이라는 부교재 독서 지문 분석한 다음에 풀고 읽으시죠 감상이라고 아까 그 보여드린 자료. 그거 하게끔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좀 간혹 화를 낼 때가 있긴 한데 견디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이제 뭐 저 다른 것보다는 아이들이 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제가 이렇게 항상 아이들한테 만나지 못하더라도 시험지를 부탁한다든가 해서 기출을 모으고 있다라는 뭐 그런 자료를 보여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수업과 관련된 죄송합니다. 수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학원 측에다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학원 측에 연락하셔서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말씀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를 배우다 김욱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